친구들 안녕. 날이 좀 이제 따뜻해져서 날이 좀 따뜻해져서 이제 산책하기도 좀 좋은, 이제 좀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시기.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갑자기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벽을 손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걷다 보니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엄마가 햇볕을 엄청 좋아하셨거든. 병적으로 좋아하셨거든. 보온병원에 이제 병원에 갈 때면 병원 앞에 돌로 된 뭐 이런 공간? 턱? 이런 게 있거든. 그러면 여름에 거기 가면 거기 손으로 만지면 손이 뜨거울 정도로 막 이렇게 엄청 뜨겁단 말이야. 근데 그런 데만 보이면 그렇게 거기를 막 누워서 햇볕을 맞는 걸 너무 좋아해. 어딜 가든. 나중에 몸이 안 좋으셔서 그렇게 너무 온도 막 몸 높이는 게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 위험할 수도 있으니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너무 좋은가 봐. 그래서 어딜 가도 그렇게 햇빛을 맞고 낮에 따뜻한 햇볕을 쬐는 고양이처럼 늘 햇볕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햇볕을 맞는 모습이 되게 기억이 나는데, 햇볕을 볼 때마다 그래서 좀 더 엄마가 생각나는, 엄마가 한 2주 정도 돌아가신 지 2주 정도 됐거든. 여러 가지 부침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아빠 빼고 문제적 인간 우리 아빠 좀 빼고 오빠, 언니, 또 오빠의 친구, 오빠의 친구에는 2명이 있어. 영주 언니와 수열이 오빠. 너무 각자 좀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왜냐면 각자 생각하는 이별의 모습이 다르니까. 각자 모습이 다르긴 하지만 엄마를 잘 보내고자, 편안하게 잘 보내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머님이 원하는 방식, 상태. 엄마는 죽음을 너무 무서워하셨거든. 늘 평생 죽겠다고 자식들을 협박하고 남편을 협박하고 그런 폭력적인 걸 가족들한테 보이기도 하고 그러셨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 드셔서는 맨날 기도했던 게 엄마가 엄청 겁쟁이거든. 근데 뭐 엄마가 겁쟁이인가?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마이 갓.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겁쟁이가 되겠지. 막상 다치면 뭐 멀리서야 내가 죽음을 초연하고 뭐 이런 포지션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 겁쟁이 엄마가 그 겁쟁이 엄마가 죽음 앞에 너무 그냥 공포스러운 상태로 마지막을 맞이하면 어떡하지? 막 이게 제일 나한테도 큰 고민이었는데 온 가족이, 온 주변 사람들이 엄마가 가시는 길을 온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그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의 뜻대로 편안하게 잠자듯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게 중환자실이 아니라 뭐 집이나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는 장소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어머님의 뜻에 따라서 퇴원을 해서 오빠 집에서 임종을 보려고 했는데 의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있는 그 산소도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상태에서 그걸 떼고 옮기면 의사도 경찰 조사 대상이 되고, 또 집에서 돌아가셔도 이게 경찰 조사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라고 얘기해서 중환자실에 이제 계셨던 거, 그거는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병원에서 많이 양해를 해줘서 중환자실을 조금 자유롭게 지나들 수 있게 그 배려를 지원을 해줘서.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집이 아니고 중환자실에서 엄마가 마지막을 한 거. 그래, 두 번째 아쉬운 것은 엄마가 이제 너무 집에 가고 싶어하고 연명이나 이런 거를 안 하고 싶어하셨고, 그 의사가 의사 표명이 확실하셨기 때문에 연명을 안 하고 이제 천천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준비를, 마음의 다짐을 이렇게 의사, 가족, 엄마 다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병원에서는 집에 보내줄 순 없지. 우리가 이제 집에 가서 임종을 맞이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입원실로는 가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입원실로 가 있으면은 가족들이 그 옆에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입원실이 안 나오는 거야. 보훈병원은 남자들 위주이기 때문에 남자 병실은 좀 그래도 있는데 여자 병실이 좀 부족하대들. 그래서 6인실이건 1인실이건 안 나오는 거야. 이거 대기를 올려놔도.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3일 전인가? 간호사가 팁을 줬는데, 특실이 지금 이제 갈 수 있는 특실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되겠다. 1인실은 19만 원인가 했었거든. 근데 뭐 그 정도라도 감당을 해야지 했었는데, 특실이 나와서 하는데 가격이 아마 그때 39만 원, 40만 원 이 정도? 근데 가격을 듣는데 뭔가 생각이 정지하더라고. 뭐 특실이라도 있는 게 좋긴 한데, 많긴 한데, 만약에 특실 나와서 효실도 별로 없는데
어머님이 인정중이지만 나는 끝까지 다시 엄마가 또 이제 기력을 회복하실 수도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하여튼 뭐 그 호실 비용만 40만원 정도라고 하면 이게 한 달이 되면 사실 6개월이 되면 1년이 되면 그럴 수도 이제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선뜻 특실로 가겠다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정말. 그래서 그 순간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결단을 내려야 되나, 특실로 가게. 막 이런 진짜 돈 앞에서 되게 현실적인 고민과 되게 마음이 약해지는 고민을 하다가 특실은 좀 어렵겠다 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중환자실에 한 2, 3일 더 계셨었거든. 근데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거라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냥 특실에 있게 할걸. 특실에 있었으면 가족들이 옆에 있었고 엄마의 임종의 순간도 같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진짜 엄마가 원하는 100%의 모습으로 떠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되게 아쉬운. 근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것도 욕심이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되게 감사해야 할 부분인데 이게 후회할 거리를 찾으면 하나씩 끝도 없이 나오잖아. 그래도 그거는 그냥 돈 쓸걸. 특실을 그냥 쓸걸. 나는 그게 나중에 뭐 혹시 수억 수십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그 당시엔 했던 것 같아. 나도 막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그 가격을 뭐 이렇게 계산해보고 하지는 않았는데 하루에 4, 50만 원이 드는 이 생각과 뭔가 추가 어떤 것이 더 들 거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 그 선택이.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그 와중에 마음 편하게 내 마음을 편하게 그래도 엄마 마음도 어느 정도 편하게 해줬던 장면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마지막으로 그 엄마 중환자실에 이제 갔거든. 근데 우리 엄마는 원래 돈을 엄청 좋아하시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늘 배고프고 상처를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어디를 지나다니다가 배고픈 사람 엄청 지나치지 못하고 상대방이 배고픈지 안 고픈지 꼭 파악하고 자기가 챙겨줘야 하고 이런 게 좀 지나쳐서 우리가 옆에서 막 좀 짜증이 날 정도. 뭐 이렇게 남을 저렇게 챙기나. 그리고 무슨 삼시세끼에 저렇게 목숨을 거나. 그러니까 이게 좀 지겨운 싫은 포인트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엄마가 돈을 되게 하여튼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중환자실에 면회를 갔을 때 애들이 할머니한테 막 할머니 내 말 들려? 하고 막 약속을 한 거야. 할머니 요번에 나오면 내가 100억 벌어줄게. 100억. 요번에 여기 병원에서 나오기만 하면 100억 넣어줄 거야. 통장에 벌어서. 그리고 둘이니까 나 100억 동생이 100억 그래서 200억을 통장에 넣어줄게 하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한두 달 동안 정말 힘들어서 뭐 거의 뭐 의식도 없고 의사 표현을 끄떡 뭐 이 정도만 하시는 분이었는데 픽 하고 웃는 거야. 그래서 같이 웃었던 그 장면, 그 시간, 어쨌든 그 모습이 나한테 이제 엄마의 마지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오빠가 이제 계속 있었으니까 저녁에 오빠하고 있을 때 얘기를 하고, 오빠가 좀 버틸 수 있지 뭐 무슨 얘기 했더니 끄덕끄덕 했다 하더라고, 저녁에. 그러고 나서 새벽에 이제 병원에서
전화를 해서 가던 중에 이제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간호사 분이 이제 설명해 준 거로는 자식들 이제 오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했었고, 엄마가 끄떡끄떡 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옆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떠나셨겠다. 마지막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사랑에, 우리가 주고 있는 사랑에 몸을 다 가셨겠구나. 그냥 그렇게 맘 편하게 생각하는 거지 뭐. 엄마가 어쨌든 간에 남은 우리는 맘 편해야 되니까. 아무튼 내 입장에서는 엄마가 편하게 엄마가 원하던 방식으로 돌아가셨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엄마는 사실은 병원에서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면 병원에 있다가 나왔다 이게 너무 반복돼서 사실 이번에도 또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거든, 한편으로. 그리고 이런 게 너무 많이 거듭됐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돌아가셔도 눈물도 안 나오겠다, 이제 좀 끝내고 싶다, 좀 그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에 늘 했었거든. 그래서 진짜 엄마하고 이별을, 예행 연습을 진짜 정확하게 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중간에 서로 징글징글해 하고 그랬는데도 막상 떠나니까 많이 슬프더라고. 슬픈 거보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며칠 동안 눈물이 흐르더라고. 그래서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우리 엄마라는 존재가 내 몸에 이렇게 그냥 기억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냥 엄마하고 내가 그냥 하나구나.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는 게 그 몸을 떠나지만 그 마음이, 그 무언가가,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중간에 체험, 경험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머리로는 했지만 이상으로는 했지만 내 몸은 그 엄마라는 물질적 대상과 이 교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내 몸은 너무 당황하고 슬퍼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태어나서 엄마 없이 살아본 적이 없잖아. 내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정서적으로 독립을 했던, 실제 엄마가 없는 세상을 살아본 적은 없잖아.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에 정말 많은 걸 계속 의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의 역할, 떨어져 있고 뭔가 실질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도 자식을 계속 늘 품고 생각해주고 있잖아. 그런 존재가 있었잖아.
근데 그것이 티가 나지는 않지만, 아, 진짜 뭔가 하는 거구나. 아, 그 안에서 정말 우리는 놀이터에서 노는 것처럼 그 안에서 안전하게 놀았던 상황?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엄마의 힘듦, 고통,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아유, 그 겁쟁이가, 그 걱정 많은 소녀가 그 품에 가족들을, 아프고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통동거리면서 그 살아온 시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 조금. 그래서 엄마가 없는 세상, 엄마를 기준으로 비포 애프터인 세상, 그 애프터를 살아보는 나로서는 세상이 달리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한동안은 며칠은 되게 무섭고 공포스럽고 막 이러기도 하고, 왜냐면 실제 진짜 없어진 그 사람을 실감하면서, 그리고 한 2주 변화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나의 변화를 지켜보니까 엄마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도 있구나. 이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자유로워지기도 하는구나. 그런 측면도 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아무튼 현실적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혼자 남겨져서, 문제적 인간이 혼자 남아 있어서 아주 또 큰 남은 사람들의 삶을 뒤흔드는 또 다른 이별의 과정이 수제처럼 이제 남아 있는데, 그거는 뭐 미리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닥치면 하나하나 또 풀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 이번에 어머니하고 이별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이별은 참 아프다. 사람하고 마음이 연결된다는 것이 주는 위로와 따뜻함과 행복과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그런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슬픔, 이런 것들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지, 이렇게 힘든 거지. 그래서 내가 즐겨 듣는 그 스님들, 법륜 스님, 법상 스님, 법자돌림이시더라고. 그 스님들의 유튜브를 이렇게 자주 듣거든. 그럼 그 스님들은 늘 그러잖아. 그래서 선택하는 거다. 자기들은 그 사람에게 마음 주고 좋았다, 이별하니 슬프고, 이거를 일반인,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걸 선택했으니 좋았다, 힘들었다를 반복하는 거고, 스님들은 그것에서 떠나서 나로 자신이 부처가 되는 어떤, 뭐라고 하나, 하여튼 그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힘들면 선택을 해라 하는 걸로 난 이제 이해하고 있거든. 사람을 선택하면 고통스러워. 근데 그 선택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건 너희들에게 선택이야. 선택을 해서 고통스러운 건 즐거움과 행복이 있었으니 고통도 있는 거니 둘 다 같이 받아들여야지. 니네는 왜 좋은 것만 쫓으려고 하냐. 그게 쌍으로 오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뭐 스님도 아니고 사람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걸 선택하고 늘 만남의 즐거움과 행복과 이별의 고통과 외로움과 그런 것들이 반복돼도 그게 삶의 목적 중에 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또 마음을 열어서 행복하고 즐겁고 또 그게 단절되거나 이별이 되어서 슬프고 고독하고 외롭게 그렇게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걸 아직까지는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사람이 주는 위안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며칠 전부터는 일도 다시 시작하고 지난 몇 년 동안은 진짜 너무 그 어머니 이슈가 컸기 때문에 마음도 안 잡히고 정신도 좀 없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또 제대로 정신 차리고 내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의 첫사랑 가장 큰 사랑 엄마하고 어쨌든 이별이 되었는데 나는 그럼 또 어떤 사람들과 연결돼서 어떤 사랑을 또 만날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새로운 공간에서 묘하게도 약간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새로운 공간에서 뭔가 시작하고 이런 시기에 떠나가셔서 좀 기다려준 느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떠나신 느낌도 좀 들고 왜냐면 엄마한테 맨날 한 1년 전부터 엄마 조금만 더 살아 엄마가 가면 나는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없이 사람이 목적 있으면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엄마를 내가 되게 많이 떠나지 못하게 잡았었다는 느낌도 있거든. 그래서 어떤 이별도 아무리 준비해도 아프다. 그리고 후회는 남는다. 후회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으니 삶을 진짜 삶 앞에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들이 내 마음속에 빙빙 돌더라고. 다들 이제 이런 이별 앞에 서 있을 텐데 어떤 친구들은 빨리 뺐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아직은 먼 일이라고 생각할 테고 내가 이 일을 겪으면서 엄마가 빨리 떠나신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거든. 회개를 했거든. 이렇게 힘든 일일지 몰랐다. 나는 솔직히 아버지가 오래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주시고 버티셨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아휴 야 부모님이 오래 옆에 사시면 당연히 좋은 것도 있지만 야 힘든 것도 있어 약간 이걸 속으로 말로는 못하고 속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 친구들이 부모님 있을 때 잘해라 할 때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거든. 지들이나 있을 때 잘하던가
뭘 부러워해. 있을 때 잘하면 되지. 그리고 있을 때 잘하느라 힘들어 죽겠다.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휴. 어떻게 해도 내 경험으로는 어떻게 해도 후회는 남는다. 내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은 나하고 성향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 사람하고 연결되고 그걸 사랑이라 부르던 무엇이라고 부르던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성향이 있는 친구들일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부모나 형제, 자매는 내가 선택하지 않지만 그 외에 것들은 내가 선택하잖아. 성인이 된 다음은. 그래서 내 삶을 연결할 것들을 잘 선택해서 살아보는 게 나머지 인생을 잘 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 또 새로운 시작을, 이별을 잘 해봅시다. 그리고 그것들의 방법, 각자가 찾은 그런 방법들,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나도 이제 구상 중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그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일적으로는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다해서 서로의 삶을 지지해주는, 일적으로는 그 일을 만들고 그 일로 내가 생계를 하는 것을, 성공을 지금까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일적으로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게 좀 더 확장해서 그런 관계가 가능한 거 만들어 보는 게 이제 나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거든. 유튜브도 그 중에 하나고. Anyway, see you later. 그리고 나 머리를 싹둑 잘랐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만. Why? 뭐해? 왜? 할 게 있어. Get out of my way. 여기 길은 아니거든요. 여기 공공장소거든요. Anyway, see you later. 음악 명상 중이네.